선거 때 새던 바가지가 선거 후에도 안 새겠냐고요. 선거 때 새던 바가지 민주당과 이재명 구멍 막았습니까? 구멍 안 막았잖아요. 오히려 더 새지 않았습니까? 즉 선거 때 새던 바가지는요 선거 후에도 똑같이 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정책과 공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재명과 정책 공약은요 껍데기뿐이었어요.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선거 때 그 모든 것들을 찾아냈고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알렸고 많은 분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쎄쎄입니다. 자, 바로 이재명의 쎄쎄 청구서가 드디어 청구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민주당한테 봤어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님이 열심히 외교 안보를 정상화시킬 때마다 못한다 라고 말했던 게 민주당 좌파들 아닙니까? 네? 해외에서는 국외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민주당 혼자서만 못한다 라고 말했던 게 민주당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해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이재명의 쎄쎄 청구서 때문이에요. 자, 어제 이재명이 당선 소식이 들리자마자 백악관에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미동맹 철통. 근데 거기에 한 개를 더 붙였어.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 개입 영향력이 우려 반대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백악관에서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 개입 영향력 우려 반대라는 메시지가 나왔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백악관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이란 사람, 민주당이라는 사람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실제 그게 걱정이 되니까 한미동맹 이어서 중국과 관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 이재명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이 모습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패싱. 이건요 망신이죠,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는 미국의 최우방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번 대선을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선이 끝난 이후 기자들이 백악관 대변인한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재명 관련된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이 어떠죠? 찾는 척을 하잖아요. 그리고 없다고 말합니다. 더 심지어는 백악관을 넘어서 국무부까지도 그와 관련돼서 이런 방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패싱이죠. 패싱.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엄연히 따지면 우리나라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우리한테 무례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행정부가 또는 우리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물어봤는데 찾는 척을 해. 심지어 없어. 그리고 이후에도 답변을 안 내. 그러면 미국에서 뭐라 그럴까요? 무례하다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한번 컨트롤해보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의 임기가 어제 오전 6시 21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5일 하루 지났어요. 오전 7시 29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24시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최우방 국가인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번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 어떤 식으로 말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와 통화 일정 조율 중 오늘 밤은 어려울 것 같대요. 그럼 되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오늘 밤에 왜 어려울까? 자, 말인즉슨 일정과 시차 문제로 조율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정이
있는 건 당연히 알죠. 시차가 있는 건 당연히 알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화 통화를 누가 1시간, 2시간 하라는 겁니까? 짧게 1, 2분만 해도 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면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뭐 일정을 따집니까? 뭔 시차를 따집니까? 그야말로 뭐 하는 겁니까?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 바쁜 와중에서도 러시아 푸틴과 75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75분 동안에서 30초만 이재명한테 할인을 내도 통화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걸 지금 한다는 말이 일정 시차 문제로 조율 중이다? 정말 조율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어떻게 됐었냐? 보십시오. 당선 수락 5시간 만에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당선증을 받기도 전이에요. 더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 통화했어요. 어떻게 통화했냐? 일본보다 90분 더 빠르게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고 이게 바로 국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못해놓고서는 이와 관련돼서 시차 탓하고 이와 관련해서 일정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을 향해서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뭐 하는 거죠? 먼저 전화 거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애걸복걸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이재명일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과 이재명이 더 애걸복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개를 더 던졌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이재명 취임 첫날 미 트럼프 대통령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에서 50% 이상 포고문을 서명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여기 가서 우리는 철강 알루미늄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뭘까요? 철강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제품을 봐야죠. 그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우리 수출 품목,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와 관련돼서 이재명 취임 첫날 미 대통령이 관세를 20에서 50% 높였는데 이걸 대통령이라고 당선시킨 사람이 해결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무슨 일정 시차를 따집니까? 찾아가기라도 해야지.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는 막다른 길로 놓여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쉘시의 청구서가 드디어 미국으로부터 날아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 이재명은 뭐라 그랬죠?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 있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저는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 미 행정부, 트럼프 정부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서까지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더 나아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근들을 통해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첫 번째,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옆에 지금 엄지척하는 사람 한 명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라 루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냐면요, 심지어 트럼프 전용기까지 함께 타는 사람입니다. 되게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 로라 루머라는 사람이 이번 우리나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글을 올렸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친구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써있죠? 이와 관련돼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오늘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것은 끔찍한 일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위에는요, 한국을 향해서 RIP래요. 곤히 잠드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요, 대놓고 썼어요. 대놓고. 이게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진짜 목소리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티브 배넌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수석 전략가까지 맡던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트럼프의 킹메이커예요. 책사이자 킹메이커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고 바이든 민주당 정부로부터 그 많은 탄압을 받을 때도 항상 함께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내부에서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배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에 X를 먹였답니다. 심지어 한 번만 먹이는 게 아니라 2번을 먹였다라고 지금요 화가 나가지고 뭐하죠?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신문을 아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내부의 정서라고요. 제가 이제 가짜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뇌피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매개로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이 스티브 배넌이란 사람이 왜 중요하냐? 과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개헌 관련돼서 그 치열한 싸움을 할더라도 이 사람이 방송을 그때 했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요. 자, 트럼프 책사 배넌 윤 대통령 탄핵 언급, 중국 영향력 앞 한미동맹 위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영상 보여드렸지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ituation in South Korea is spinning rapidly out of control. Now they're showing up with police and armed forces to basically arrest the president. He's got counter demonstration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streets. Give us a snapshot of what's going on and how dangerous. Yeah, thank you, Steve. Yes, South Korea is, in many ways, our most trusted treaty partner. They're part of the CHIPS equation. And President Yoon, they are in the fight of their lives right now against essentially a communist coup. Most of these on legacy media, when you see these protests against martial law, 1/3 to 2/3 of those are actually Chinese that have been flown in. This is absolutely crazy. Let's go to this first slide here to explain the lineup of what's going on, please. Here we go, Denver. There we go. So on your left, that's Lee,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He's left wing. He's actually pro-China. He calls the U.S. an occupation force. He says, and now he was just convicted of malfeasance. This is why you're seeing everything going on. He was convicted of malfeasance, and that means he potentially can't even run for president, which he wants the presidency. He's a hardcore left-winger, pro-China. He wants U.S. forces out, calls us an occupation force, wants the THAAD missiles out, and works very closely. Now, to the right. 자, 신경 보셨죠?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고요.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게 지금요, 지금 나온 영상이 아니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시국 속에서 트럼프 책사라고 말하는 스티브 배넌의 실제 팟캐스트에서 나온 방송 내용이에요. 어떻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신규 여러분들. 이재명이 국내에서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지, 재판 결과가 어떤지, 이 사람 성향이 어떤지, 심지어는 그동안 민주당이 벌였던 그 목적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죠? 이재명이 대권을 먹으니까 지금 당연히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측근이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니까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거죠? 이재명은 결국 자신이 말했던 그 셰시의 청구서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선거 때 새던 바가지가 선거 후에도 그대로 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진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압박하는 게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신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님이 항상 했던 외교의 가치가 뭡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즉, 자유라는 가치를 연대하는 국가와는요, 함께 우리가 동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동맹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뿐입니까? 아닙니다. 유럽도 있어요. 유럽. 자, 이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토 수장이 이재명한테 나토 정상회의 초청을 시사한 겁니다. 왜냐? 좀 있으면 나토가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참석합니까? 당연히 나토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나토 수장이 이재명한테 오세요 라고 시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사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자, 아예 초청장을 보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재명은 여기를 갈지 안 갈지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를 갔을 때 이 국가들과 어떤 회의를 가질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할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했던 거랑은 쎄쎄밖에 없는데 준비가 되겠냐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사람들이 이와 관련돼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설왕설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왜 안 갑니까? 예?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한테 3년 연속 공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올해까지 4년이에요. 그러면 연이어서 공식적으로 3년 연속, 4년 연속으로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 초청장을 받고도 이재명이 안 간다? 야, 이것만큼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더 중국 영향력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나토 정상회의를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 눈치 보는 겁니까? 중국 눈치를 본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요?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나토 정상회의마저도 갈지 안 갈지를 지금 정하지를 못할 정도로 이들이 얼마나 지금 텅텅거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가서 이런 얘기 하면 되지. 외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르기도 한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똑같은 얘기만 해보세요.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뭐라 말하면 되는 겁니까?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 있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 이런 거 보여줘야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센 척이란 센 척은 다 해놓고 막상 국외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주당 좌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설마 해외 나갈 때도 방탄유리 갖고 가는 거 아니죠? 해외에 나갈 때도 방탄조끼 입고 가는 거 아니죠?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경제, 민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되게 위중한 상황이고 민생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경제와 민생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직면해 있는 문제가 뭘까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바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에요. 자, 왜냐? 이 관세 유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8일이에요. 7월 8일. 이때 이후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됐냐? 모든 한국 제품에 관세가 25%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모든 물품에 관세가 25%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수출에 타격이 안 가겠습니까? 엄청 가죠.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안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수출이 안 되면 당연히 경제가 악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단판을 지을 수 있는 나토 정상회의를 초청을 받았는데 이걸 고민한다? 이런데 어떻게 경제를 말합니까? 이런데 어떻게 민생을 말하냐고요. 더 나아가 뭐라 그랬어요? 코스피 5000 시대 연다면서요. 5000 시대 열려면요, 관세 협상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간다? 왜? CSC 청구서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지금 오락가락하고 이와 관련돼서 해결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협상 안 하면요, 우리 되게 심해요.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 20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유럽연합보다 더 큰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력에서 뒤지게 되는 거죠. 일본 수출품, 유럽연합 수출품보다 우리나라 수출품이 더 높은 가격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출은 당연히 악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다? 야,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 자체를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선거 때 세던 바가지가
선거 후에도 얼마나 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관전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정부가 아니라 개딸들이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은 다 누가 지는 겁니까? 개딸들이 져야 되고,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민주당이 져야 됩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그렇게 잘할 때마다 이들은 뭐라 그랬죠? 그와 관련돼서 사기 외교다, 깡통회담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그 사기 외교라고 말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까? 깡통회담이란 만남조차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갈팡질팡하잖아요. 자,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더 유능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더 무능한지가 완벽하게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유능했고 얼마나 복이 있었는지를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도래할수록 저는 느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거 때 세던 바가지 선거 후에 똑같이 셉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은요, 문재인 때와 달리 브레이크도 없지만 악셀을 더 심하게 밟고 있어요. 왜냐? 그동안 뱉어놓은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심하게 밟은 악셀은 속도가 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가속된 속도에 있어서 충돌은요, 더 큰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렇게 윤석열 정부 비판하고 못한다 말했는데 과연 니들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쳐다봄에 있어서 뭐 합니까? 이들의 이러한 무능, 이들의 이러한 청구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이런 게 쌓이고 쌓일 겁니다. 그리고 그 쌓이고 쌓인 것들은요, 결국 국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청구서를 청구할 거예요. 저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그 청구서를 언제쯤 받을 것인지, 그 청구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나올 건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죠? 그 청구서를 우리가 함께 청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포기하는 분, 그런데 낙담하는 분, 그런 분들 계시면요, 청구서를 우리가 더 빠르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더 관심을 둬야 되고, 우리가 더 목소리 내야지만 그 청구서는 더 빨리 청구되고 그 액수도 훨씬 커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할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들의 텅텅거림, 이들의 새는 바가지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